헤어진 첫사랑이 남긴 유산. 지금 그 사연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김재우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은퇴한 지 10여 년이 흘렀지만 몸에 밴 교직 생활의 습관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뒷산은 아직 어스름한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재우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아침 식사는 늘 간단했죠.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이면 충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글자를 읽는 게 예전만큼 수월하지 않았죠. 노안이 심해져서 돋보기를 써도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재우는 신문을 접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보이는 산자락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의 시선이 거실 한쪽 서랍장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렀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은 그 사진첩 안에는 젊은 날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재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표지를 열자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이 가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재훈이 한 여인과 함께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정은영. 그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벌써 50년도 더 지난 일인데 말이죠. 군 복무 중 우연히 만난 그녀와의 첫사랑은 재훈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며 나눈 대화들, 정상에서 바라본 노을,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내려오던 그 길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어느 날 갑자기 은영이 떠났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말이에요. 재훈은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제대 후 다른 여인을 만나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며 평범한 가장으로 살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은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재훈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럴수록 은영과의 추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왜 그녀가 떠났는지,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증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재훈은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이 바로 은영과 함께 올랐던 그 산이었죠. 문득 그곳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라도 그 길을 걸으며 옛 추억을 되새겨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은영이 떠난 이유에 대한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등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산행이라 몸이 예전 같지 않겠지만 천천히 오르면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배낭에 물병과 간단한 간식을 챙겨 넣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폐부를 채웠어요. 산 입구에 도착하니 옛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이 길로 은영과 함께 걸었던 그날도 이렇게 맑은 날이었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지만 재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이끌리듯 계속 올라갔습니다. 반쯤 올랐을 때쯤이었을까요? 앞서가던 노인 한 분이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재훈도 잠시 숨을 고르려 그 옆에 앉았죠. 그런데 그 노인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틀림없었어요. 은영의 아버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늙으셨지만 그 특유의 날카로운 눈매는 여전했죠. 서로를 알아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은영의 아버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라는 인사와 함께 이곳에 자주 오냐는 물음이었죠. 재훈은 그저 옛 추억을 되새기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영의 아버지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은영이가 떠난 건 가족을 돌봐야 해서였다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났고 동생들도 아직 어려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은영 아버지의 눈빛에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재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0년 만에 들은 은영의 소식이었지만 왠지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은영의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조심해서 내려가라는 말만 남기고 먼저 하산하기 시작했죠. 홀로 남겨진 재훈은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은영이 떠난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왜 은영의 아버지는 그렇게 불안해 보였을까요? 정말 가족 때문에 떠난 게 전부였을까요? 재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어쩌면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산 정상에 오른 재훈은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50년 전 은영과 함께 섰던 그 자리였죠. 변한 것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풍경이 남아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마을과 논밭, 그리고 구불구불 이어지는 산자락들. 재훈은 근처 바위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갑자기 발밑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흙 속에 반쯤 묻혀있던 낡은 목걸이였죠. 재훈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은영이 항상 차고 다니던 은색 십자가 목걸이였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있을까요?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산길에 재훈은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영의 아버지가 보였던 불안한 눈빛, 그리고 정상에서 발견한 목걸이.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온 재훈은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 은영의 고향 마을 번호를 찾았습니다. 몇 번의 통화 끝에 은영의 가족이 아직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은영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죠. 은영의 집을 찾아가는 길에 마을 어귀에서 또다시 은영의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더욱 경직되어 있었어요. 어제 산에서 만난 것도 모자라 여기까지 오셨소? 은영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재훈은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보였죠. 이걸 산 정상에서 발견했습니다. 은영 씨 것 맞죠? 순간 은영의 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으로 들어오시오. 할 얘기가 있소. 은영의 집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은영의 아버지였죠. 사실 은영이가 떠난 건 단순히 가족 때문만은 아니었소. 그는 5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은영은 재훈과의 사랑을 부모님께 고백했다고 해요. 하지만 집안 형편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군인과의 연애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은영의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했죠. 게다가 마을에서는 이미 은영의 결혼 상대로 다른 집안의 청년을 점찍어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은영이를 강제로 떠나게 했소. 가족의 명예와 장래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잔인했지. 은영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죠. 은영이는 끝까지 저항했소. 재훈 씨를 만나러 가겠다고 직접 설명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지. 그날 밤 은영이는 산으로 올라갔다 오더니 다음날 새벽짐을 싸서 떠났소. 재훈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은영이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거군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가족의 강요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이 얘기를. 재훈의 물음에 은영의 아버지는 더욱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영이가 2달 전에 세상을 떠났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재훈은 할 말을 잃었죠. 은영의 아버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암으로 오래 투병했다더군. 돌아가시기 전에 딸이 찾아왔소. 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있다면서. 은영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 재훈에게 건넸죠. 이게 은영이가 당신께 전하고 싶어 했던 마지막 편지요. 딸 은하가 가져온 것인데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소.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김재훈님께라고 적힌 은영의 글씨가 보였죠.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재훈 씨, 이렇게 늦게야 용기를 내어 편지를 씁니다. 제가 갑자기 떠난 것에 대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평생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면서도 늘 당신을 생각했죠. 우리가 함께 올랐던 그 산, 그곳에서 나눈 약속들. 이제 제가 먼저 떠나게 되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은영의 고백이었죠. 은영의 아버지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은영의 딸 은하였죠. 그녀는 재훈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김재훈 선생님이시죠? 어머니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은하는 재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죠. 이것도 어머니께서 남기신 건데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주시면서 꼭 재훈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함께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들은 은영이 혼자 찍은 것들이었는데 배경은 모두 재훈과 함께 갔던 그 산이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훈 씨, 저는 떠난 후에도 종종 그 산에 올랐어요. 당신과의 추억을 잊을 수 없어서요. 그곳에서 당신을 그리워하며 울기도 많이 울었죠. 한 번은 너무 슬퍼서 목걸이를 벗어 묻어버렸어요. 언젠가 당신이 그곳에 오시면 발견하실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요. 저는 비록 가족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늘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재훈은 편지를 읽으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토록 가까이 있었는데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없었던 세월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선택을 후회하셨어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한 것이 정말 옳았는지 늘 고민하셨죠. 마지막 순간에는 재훈 선생님께 꼭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은영의 아버지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소. 은영이의 행복을 빼앗은 것은 저였소.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만 이제야 고백하게 되는군요. 재훈은 은영의 집을 나와 마을 뒷산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은하가 어머니가 자주 산책했던 길이라며 안내해 주었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은영의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도 자신만큼이나 아팠던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이 길을 걸으실 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재훈 선생님과의 추억을 말씀하시곤 했죠. 은하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어머니가 늘 슬픈 표정으로 먼 하늘만 바라보시는지. 하지만 철이 들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죠.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늘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걸요. 재훈은 걸음을 멈추고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불행하셨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저희 남매도 잘 돌보셨죠.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 깊은 곳까지는 닿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늘 뭔가를 그리워하는 눈빛이셨거든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책로 끝에는 작은 정자가 있었죠. 은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상자 하나를 주셨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진실을 풀어줄 때가 된 것 같구나라고요. 은하는 가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영이 평생 간직해온 추억들이 담겨 있었죠. 재훈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은영이 혼자 쓴 일기장까지. 어머니는 재훈 선생님과 헤어진 후에도 계속 편지를 쓰셨어요.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죠. 매년 선생님의 생일이면 편지를 쓰시고는 이 상자에 넣어두셨대요.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들을 펼쳐보았습니다. 재훈 씨, 오늘은 당신의 생일이네요. 올해도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붙이지 못할 편지지만. 당신은 잘 지내시나요? 저는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재훈 씨,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오늘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은하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 아이를 보니 당신 생각이 나요. 우리도 이런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재훈 씨, 30년이 흘렀습니다. 당신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겠죠? 저도 할머니가 되었어요. 가끔 그때 그 산에 올라가요. 혼자서요. 거기서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헛된 희망으로. 편지를 읽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영도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재훈 선생님을 꼭 찾아서 이 모든 것을 전해달라고요.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그 산에 함께 올라가 주시길 바란다고 하셨죠. 재훈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은영 씨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그 산에 가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병환으로 거동이 어려우셨죠. 그래서 저더러 꼭 재훈 선생님과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재훈은 은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은하 씨, 저와 함께 그 산에 가주시겠습니까? 은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니까요. 저도 그곳에 가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곳이 어떤 곳인지. 두 사람은 다음날 아침 일찍 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재훈의 차로 1시간쯤 달려 도착한 산 입구에는 아침 안개가 자욱했죠.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이 산에는 두 분의 추억이 곳곳에 서려 있다고 하셨어요. 은하의 말에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기 보이는 바위에서 도시락을 먹었고 저 나무 아래서 쉬었죠.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 은하가 배낭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어머니의 육골 일부예요. 여기 뿌려달라고 하셨어요. 재훈은 놀라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네. 어머니는 죽어서라도 이곳에 있고 싶다고 하셨어요. 재훈 선생님과의 추억이 있는 이곳에. 두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며 은영의 육골을 뿌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유골이 산 아래로 흩어져 갔죠.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재훈은 50년 전 은영과 섰던 그 자리에 다시 섰어요. 은영 씨, 이제야 다시 왔습니다. 미안해요.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해서. 은하가 재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 곁에. 그때 갑자기 구름 사이로 햇살이 강하게 비쳤습니다. 마치 은영이 대답하는 것처럼요. 재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영 씨, 당신도 나를 잊지 않았군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재훈은 은영의 속삭임을 들은 것 같았어요. 나도 사랑해요, 재훈 씨. 언제나 그랬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은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훈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은영 씨가 남긴 이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야죠.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잊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두 사람이 산을 내려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은영의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오셨소? 재훈은 은영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은영 씨를 그곳에 모시고 왔습니다. 은영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은영이도 편히 쉴 수 있겠구려. 그날 저녁 은영의 집에서는 조촐한 저녁 식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은하와 그녀의 남동생 은수, 그리고 은영의 아버지와 재훈이 함께 자리를 했죠. 식탁 위에는 은영이 생전에 즐겨 만들던 요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음식들이에요. 특히 이 된장찌개는 어머니의 특별 레시피죠. 은하의 설명에 재훈은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맛보았습니다.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맛. 은영 씨가 군부대 근처에서 만들어준 된장찌개와 똑같네요. 은영의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영이가 당신한테 음식을 해준 적이 있소? 네. 제가 휴가 나왔을 때 한 번 해주셨죠. 그때 우리 어머니 비법이라고 하셨는데.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은수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어머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는 자세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재훈은 잠시 회상에 잠겼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군 훈련소에서 처음 만났어요. 면회 온 가족들 틈에서 혼자 서 있던 은영 씨가 눈에 띄었죠. 알고 보니 같은 동네 친구의 면회를 왔다가 저를 본 거였어요. 은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얘기는 가끔 하셨어요. 첫눈에 반했다고요. 그 후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휴가 때마다 만났죠. 함께 산도 오르고 시내도 구경하고. 참 행복했습니다. 은영의 아버지가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행복을 깨버렸지. 정말 미안하오.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저 은영 씨의 마음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은하가 또 다른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어머니가 남기신 건데요. 아마 선생님께서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상자 안에는 재훈이 은영에게 보낸 편지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보낸 편지, 제대 후 보낸 편지들까지. 심지어 은영이 떠난 후 반송된 편지들도 있었죠. 어머니가 우체국에 부탁해서 반송된 편지들도 다시 받아오셨대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간직하셨죠.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만졌습니다. 그중 하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은영에게 오늘도 당신 생각을 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훈련이 힘들 때마다 당신 얼굴을 떠올리면 힘이 나요. 우리가 함께 올랐던 그 산, 거기서 본 노을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제대하면 꼭 다시 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상에서 당신께 청혼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는 재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후로 결혼하셨죠? 네. 은영 씨를 기다리다가 3년쯤 지났을 때 부모님 권유로 선을 봤어요. 좋은 사람이었죠. 그분과 함께 살면서도 늘 미안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은영 씨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은영의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영이도 마찬가지였소. 좋은 사위였지만 은영이 마음속엔 늘 당신이 있었던 것 같아.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때 은하가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일기장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시면서 때가 되면 재훈 선생님께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재훈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은영의 깔끔한 글씨가 보였죠. 1974년 3월 15일. 오늘 재훈 씨에게 편지가 왔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가로채셨다. 내일 타지로 떠나야 한다고 하신다. 재훈 씨 미안해요. 내가 겁쟁이라서. 가족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어서. 1974년 3월 20일. 서울에 도착했다. 이모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다. 여기서 새 출발을 하래.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재훈 씨 곁에 있다. 1975년 8월 10일. 오늘 선을 봤다.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재훈 씨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은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신다. 1976년 2월 14일. 결혼했다. 재훈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는 재훈의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은영의 고통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1980년 5월 5일. 재훈 씨 생일이다. 올해도 편지를 썼다. 붙이지 못할 편지. 당신은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누군가와 결혼했을까? 아이도 있을까? 궁금하다. 보고 싶다. 1990년 11월 11일. 오늘 고향에 다녀왔다. 몰래 그 산에 올랐다. 정상에서 한참을 울었다. 재훈 씨, 당신도 가끔 여기 오시나요? 혹시 우리가 스쳐 지나간 적은 없을까요? 2000년 1월 1일. 새천년이다. 재훈 씨와 헤어진 지 26년. 하지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 이 마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재훈은 일기장을 덮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은하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선생님을 사랑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도 미안해하셨지만 은수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 당신 마음 다 안다. 이해한다고 하셨대요. 재훈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은영 씨, 당신도 나만큼 아팠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다면. 은영의 아버지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오. 내가 두 사람의 인생을 망쳤소. 용서해 주시오. 재훈은 은영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은영 씨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은하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편지예요. 꼭 읽어보시라고. 재훈은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영의 글씨는 많이 흐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죠. 재훈 씨,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이 편지가 당신께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당신을 생각했고 매일 당신을 사랑했어요.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당신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었어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재훈이 은영의 집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은영의 편지들을 다시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은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머니 물건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되시면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재훈은 그날 오후 은하의 집을 찾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아담한 아파트였죠. 은하는 거실 테이블에 오래된 서류 뭉치를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셨대요. 그리고 이 서류들을 남기셨죠. 내용을 보니 좀 충격적이에요. 재훈이 서류를 펼쳐보니 유언장과 함께 여러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도 있었는데 발신인은 뜻밖에도 재훈의 아내였던 박정숙 씨였죠. 은영 씨께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첫사랑이시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 마음속에 늘 당신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도 저를 아껴주셨어요. 비록 첫사랑은 아니었지만요. 언젠가 이 편지가 당신께 전해진다면 부디 남편을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만나주세요. 저는 먼저 가더라도 남편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숙이가 이런 편지를.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 편지를 받고 많이 놀라셨대요. 그래서 답장을 쓰셨는데. 은하는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은영이 박정숙에게 보낸 답장이었죠. 정숙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당신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드려요. 저도 죄송합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당신 남편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하지만 저도 이미 가정이 있고 이제 와서 모든 걸 뒤흔들 수는 없어요. 재훈 씨가 당신과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재훈은 눈물을 참으며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은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어머니 유언장을 보면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영은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의 일부를 재훈에게 남긴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이유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재훈 씨 때문에 평생 글을 썼습니다. 그분과의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해 시작한 글쓰기가 제 직업이 되었죠. 필명으로 발표한 소설들이 꽤 성공을 거두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재훈 씨였기에 그 일부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작가셨어요? 은하도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필명이 한설이래요. 주로 사랑 이야기를 쓰셨대요. 재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설이라는 작가의 책을 몇 권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겨울산의 연인들이라는 소설은 너무나 자신들의 이야기와 닮아 있어서 깊은 인상을 받았었죠. 그 소설들이 다 우리 이야기였군요.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선생님과의 추억을 소설로 승화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쇄로 꽤 많은 재산을 모으셨죠. 재훈은 유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재훈 씨, 당신은 제 삶의 뮤즈였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야기를 쓸 수 있었어요. 이 재산은 당신과 함께 만든 것이나 다름없어요. 부디 받아주세요. 그리고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대신해서.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은영 씨가 노력해서 이룬 것인데. 은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미 효력이 있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절차를 마치셨거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하가 문을 열자 중년 남성이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전 한설 작가님의 출판 담당자였던 김민수라고 합니다. 은하 씨죠? 작가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게 있어서. 김민수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원고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작가님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다시 그 산에서라는 제목이죠. 완성은 하셨는데 출판 전에 꼭 김재훈 씨께 먼저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이런 문구가 보였죠. 이 소설을 나의 영원한 사랑, 재훈에게 바칩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원고를 읽어내려가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분명 자신과 은영이었죠. 하지만 결말은 달랐습니다. 소설 속에서 두 사람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국 함께하게 됩니다. 이게 은영 씨가 꿈꾸던 우리의 모습이었겠죠.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작품이 출간되면 꼭 김재훈 씨께 첫 번째 책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인쇄의 전액을 김재훈 씨 명의의 장학재단에 기부하라고 하셨죠. 재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영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래됐는지 새삼 실감하게 되었죠. 은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 원고를 다듬으셨어요. 선생님께 드릴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재훈은 원고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은하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은영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저 그리워하기만 했는데 당신은 그 그리움을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었군요. 며칠 후 재훈은 다시 은영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은하와 은수, 그리고 은영의 아버지가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 산을 올랐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재훈은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영의 마지막 소설 다시 그 산에서의 초고였죠. 은영 씨, 당신의 마지막 선물 잘 받았어요. 이제 제가 답을 드릴 차례인 것 같네요. 재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있었죠. 50년 전 제대하면 여기서 청혼하려고 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은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은영이 네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정상에서 내려온 재훈 일행은 은영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은영이 생전에 쓴 작품집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죠. 재훈은 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이야기였다니. 은영 씨는 정말 놀라운 분이셨어요. 은하가 책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해요.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사진들이에요. 앨범을 펼치자 놀랍게도 재훈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가 선생님 소식을 계속 알아보셨나 봐요. 신문에 나온 것, 동창회 소식지에 실린 것, 다 모으셨더라고요. 재훈은 사진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영이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죠. 그때 은영의 아버지가 낡은 금고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은영이가 남긴 거요. 열쇠는 이미 은하한테 있지만 아무도 아직 열어보지 않았소. 은영이가 재훈 씨가 오시면 함께 열어보라고 했거든. 은하가 열쇠를 꺼내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뭉치와 함께 작은 보석함이 들어있었죠. 보석함을 열자 두 개의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은수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두 개의 결혼 반지를 간직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는 아버지와의 반지, 다른 하나는 재훈 씨를 위해 준비해둔 반지였겠죠. 은하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훈은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쪽에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은영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이걸 언제 준비하신 거죠? 날짜를 보니 30년 전이네요. 아마 두 분이 헤어지신 지 20년쯤 됐을 때 은영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영이는 늘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소. 언젠가는 재훈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금고 안에 있던 편지들 중 봉인된 편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죠. 재훈이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재훈 씨,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만난 거겠죠? 비록 내 육신은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만요. 저는 평생 당신을 사랑했어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비록 다른 사람과 가정을 이뤘지만 제 영혼의 반쪽은 항상 당신 곁에 있었어요. 제 남편은 좋은 분이었어요. 저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당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다고요. 그분께도 미안하고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다 알게 되겠죠. 엄마가 평생 첫사랑을 잊지 못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니까요. 재훈 씨, 혹시 저희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그분도 저를 사랑해서 제 행복을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비록 그 선택이 우리 모두를 아프게 했지만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부탁이 있어요. 제가 쓴 소설들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안에는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인쇄로 불우한 청춘들을 도와주세요.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젊은이들이 우리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영원히. 편지를 다 읽은 재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하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죠. 은영의 아버지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재훈 씨, 이제야 고백하는데. 사실 나도 알고 있었소. 은영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더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 내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도. 그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두 사람의 인생을 망친 이 늙은이를. 재훈은 은영의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우리 모두가 시대의 희생자였던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은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어머니도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한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죠. 은하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재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그들이 올랐던 산이 보였죠. 은영 씨가 옳았어요. 우리의 사랑은 50년이라는 시간도 심지어 죽음도 이기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재훈은 은영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은영이 좋아했던 음식들이 가득했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은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재훈은 은영이 쓴 마지막 소설 다시 그 산에서의 원고를 펼쳤습니다. 이 소설을 꼭 출판하고 싶습니다. 은영 씨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은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소설 속에서만 해피엔딩을 쓰셨을까요? 재훈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아마도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소설로나마 이루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비록 이 생에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다음 생에서는 꼭 만나자고. 은영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영이가 그 산에 유골을 뿌리라고 했나 보오. 다음 생에서 재훈 씨와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날 밤 재훈은 은영의 고향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는 은영에게 말을 건넸죠. 은영 씨, 들리나요? 저 이제 알겠어요. 우리의 사랑은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당신이 남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은영이 대답하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은하 씨, 은수 씨. 제가 은영 씨의 유산을 받아서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은영과 재훈의 사랑 장학재단이라고 이름 짓고 싶어요. 은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돕고 싶으신가요? 가정 형편이나 사회적 압박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들이 우리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수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은영의 아버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나도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소. 그렇게 해서 은영과 재훈의 사랑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은 가정의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위기에 처한 한 젊은 커플이었죠. 재훈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지키세요. 우리처럼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며칠 후 은영의 마지막 소설 다시 그 산에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책의 서문에는 이런 글이 실렸죠. 이 소설은 실제 있었던 한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5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냈고 죽음마저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독자들이 감동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한 독자의 편지가 재훈의 마음을 울렸죠. 저도 부모님의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사랑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영 씨와 재훈 씨께 감사드립니다. 재훈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영 씨, 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재훈은 다시 한번 그 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특별한 동행이 있었죠. 은하와 은수는 물론 재훈의 자녀들인 아들 준호와 딸 미영도 함께했습니다. 은영의 아버지도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지팡이를 짚고 동행했어요. 아버지, 여기가 그 산이에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아버지의 첫사랑과 함께 올랐던 곳이란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나요? 응, 내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어. 심지어 은영 씨에게 편지까지 보내셨더구나. 산을 오르는 동안 재훈은 자녀들에게 은영과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준호와 미영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안타까워했죠.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아버지도 참 많이 아프셨겠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모두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가을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은하가 배낭에서 작은 단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남은 유골이에요. 어머니의 유언대로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뿌려드리려고요. 재훈이 놀라 물었습니다. 또 유골이 있었나요? 네, 어머니는 일부는 선생님과 단둘이 왔을 때 뿌려달라고 하셨고 나머지는 두 분의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뿌려달라고 하셨어요. 은영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영아, 이제야 내 소원을 들어주는구나. 미안하다. 모두가 둥글게 모여섰습니다. 재훈이 먼저 말을 꺼냈죠. 은영 씨, 우리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비록 당신과 제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은하가 단지를 열고 천천히 유골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유골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준호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마음 편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은영 어머님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미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두 분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잖아요. 은수가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보세요. 무지개예요. 모두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속에 선명한 무지개가 걸려 있었죠. 은영의 아버지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은영이가 인사하는 것 같구나. 재훈도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은영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은하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정말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읽어달라고 하셨어요. 재훈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제 몸은 이 세상에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믿어요. 재훈 씨,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네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아버지, 이제는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은하, 은수야, 엄마가 평생 간직한 이 사랑을 이해해줘서 고마워. 너희도 진정한 사랑을 만나길 바란다. 준호, 미영 씨, 여러분의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받으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은 이제 우리 모두의 추억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이곳에 와서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세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은영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모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온 일행은 마을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두 가족이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기 전 은하가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이곳에서 모이는 게 어때요? 어머니를 기리는 날로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재훈이 말했죠. 좋은 생각이에요. 은영 씨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재훈은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드디어 은영과의 오랜 약속을 지켰다.
우리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다. 이것이 은영이 바라던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완성이 아닐까. 우리의 사랑은 비록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사랑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은영의 소설들을 통해, 우리가 만든 장학재단을 통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서 은영아, 이제야 말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완성되었다고. 며칠 후 재훈은 은영의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시 그 산에서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화 제의까지 들어왔다는 것이었죠.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알게 되겠죠? 은하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은영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가요? 영화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의 뜻이기도 하고요. 재훈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은영 씨의 사랑이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네요. 그해 겨울, 재훈은 장학재단 첫 번째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수상자는 가정 형편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위기에 있던 대학생 커플이었죠. 재훈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를 믿고 함께 이겨내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재훈은 다시 그 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죠. 정상에 올라 석양을 바라보며 그는 은영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은영 씨,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당신이 평생 꿈꾸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영원히. 바람이 불어와 재훈의 백발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은영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죠. 나도 사랑해요, 재훈 씨. 다음 생에서는 꼭 함께해요. 해가 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은영과의 사랑이 만들어낸 영원한 빛이. 마지막 산행으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약속대로 두 가족은 다시 그 산 아래 마을에 모였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장학재단의 수혜자들과 다시 그 산에서의 독자들까지 함께한 것이었어요. 재훈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에서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산은 저와 은영 씨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자 그 사랑이 영원으로 승화된 곳입니다. 은하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증거인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죠. 저희 부부는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은영 선생님과 재훈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결혼할 수 있었죠. 정상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가 미리 와서 작은 비석을 세워놓은 것이었죠.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한 사랑이 시작되었다. 마이너스 은영과 재훈. 재훈이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자 은영의 아버지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했소. 이제라도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고 싶었소. 재훈은 은영의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화 다시 그 산에서의 감독이었죠. 저희가 영화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두 분의 순수한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감독은 재훈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준다는 것을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모두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죠. 은영의 책 낭독회와 함께 사랑을 주제로 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축제가 한창일 때 재훈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와 은영이 살았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는 은영이 좋아했다는 목련나무가 있었죠. 비록 겨울이라 꽃은 없었지만 앙상한 가지에서도 봄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은영 씨, 보고 있나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때 뒤에서 은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혼자 계셨군요. 응, 잠시 은영 씨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은하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였죠. 이건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어머니 유품을 다시 정리하다가 찾았죠. 아마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쓰시다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편지인 것 같아요. 재훈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지만 은영의 마지막 메시지임은 분명했죠. 재훈 씨, 이제 정말 마지막인가 봐요. 손에 힘이 없어서 글씨도 제대로 쓸 수가 없네요.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꼭 용기를 내서 당신 곁에 있을게요. 어떤 시련이 와도 당신 손을 놓지 않을게요.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부디 그들에게 말해주세요. 사랑할 때는 주저하지 말라고. 사랑은 언제나 옳다고. 재훈 씨,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당신을 사랑했던 그 시간들은 제 삶을 빛나게 해주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사랑합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재훈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겨울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영 씨, 저도 기다릴게요.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그때 마을 회관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은영과 재훈이 좋아했던 그 시절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은하가 재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들어가실까요? 모두들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하와 함께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는 생각했죠. 은영과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만든 이 아름다운 유산을 통해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회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박수로 재훈을 맞이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젊은 부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결혼한 그 부부였습니다. 재훈은 자리에 앉아 그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가사는 이랬죠. 사랑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한 그 순간들은 별이 되어 밤하늘에 빛나네. 노래가 끝나자 재훈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혀 있었죠. 은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재훈 할아버지, 이제 영화 제작도 시작된대요. 내년 이맘때쯤 개봉할 것 같아요. 그래, 정말 기대되는구나. 그리고요, 장학재단 신청자가 벌써 100명이 넘었대요. 정말 대단하시죠? 재훈은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그 산이 보였죠.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영 씨,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꿈꾸던 것 아닐까요? 축제가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재훈은 마지막으로 은영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조용히 말했죠. 은영 씨, 이제 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재훈은 일어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죠. 그때까지 잠시만요. 곧 만나러 갈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 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은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은영과의 사랑이 여전히 따뜻하게 불타고 있었죠. 그로부터 2해 후, 재훈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 은하는 재훈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골 일부를 그 산 정상에 뿌렸습니다. 은영의 유골이 뿌려졌던 바로 그곳에요. 이제 두 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죠. 은수가 누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재훈 할아버지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했어요. 이제야 진짜 해피엔딩이네요. 그들이 산을 내려올 때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첫눈이었죠. 하얀 눈송이들이 마치 축복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은영과 재훈의 사랑 장학재단은 그 후로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영화 다시 그 산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수익금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도움을 받았죠. 매년 그 산에서는 은영과 재훈의 사랑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용기를 얻어갔죠. 산 정상의 비석 옆에는 이제 작은 정자가 세워졌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정자라는 이름으로요. 연인들은 그곳에서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은영과 재훈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설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들의 사랑은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요. 어느 봄날, 은영의 옛집 마당에 있던 목련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순백의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며 하늘로 올라갔죠. 마치 은영과 재훈의 영혼이 함께 춤추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맑은 날 그 산 정상에 오르면 바람소리 속에서 두 연인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고. 사랑해요. 영원히 함께해요.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한 메아리가 되어 이 세상 모든 연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